혹시 소금이 애군을 막고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글이나 영상을 보시고 무작정 아무 곳에나 소금을 놔두고 계신가요? 이런 무지함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도리어 애군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두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침실, 그 중에서도 침대 밑입니다. 2년 전 서울에서 꽃집을 하시는 50대 여성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별다른 일이나 몸이 아픈 곳이 없는데도 자주 악몽을 꾸고 남편과는 사소한 말다툼을 자꾸 하고 딸과의 대화가 불편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집을 방문하여 살펴보니 풍수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여기저기를 뒤져보니 침대 아래에서 소금 단지가 나왔습니다. 집의 구조와 가족분들의 사주를 확인하고 올바른 위치에 소금을 다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상담자분의 악몽은 사라졌고 가족 간의 관계도 차츰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소금을 침실에 놔두면 안 되는 것일까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침실은 정기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정기란 조용하고 안정적인 기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침실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러나 소금은 청정과 제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강한 정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 정화 에너지가 침실의 전기와 충돌하게 되면 오히려 불안과 불면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풍수지리의 기본은 음양의 조화를 우선시합니다. 침실은 음의 기운이 지배하는 곳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반면 소금은 양의 기운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의 기운이 음의 기운을 깨트려 기운의 상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리어 기운을 막고 애군을 불러들이는 꼴이 됩니다. 이에 반해 상담을 다니다 보면 재벌집이나 부잣집에서는 소금을 올바른 장소에 정확한 방법으로 놔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풍수용품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여러 정보가 너무 혼재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풍수나 명리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집의 지리도 봐야 하며 사는 사람의 사주와 명리 또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풍수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있고 그 기본이 근본입니다. 풍수지리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소금이라는 풍수용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보시고 올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풍수지리학과 명리학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설명드리다 보니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풍수용품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람이 사용하더라도 알고 사용하는 것이 더욱더 길한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 지루하시더라도 꼭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풍수지리학적으로 어디에 소금을 두면 가장 좋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현관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발장의 가장 아래 칸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풍수지리학에서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처음으로 맞닿는 공간입니다. 즉 현관은 집의 얼굴과도 같으며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현관은 다양한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소금을 배치하여 기운을 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관에 소금을 그냥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소금의 풍수 효과를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신발장의 제일 아래 칸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장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담는 곳으로 그 기운이 집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발장에 소금을 두면 이 기운들이 가장 먼저 소금을 통해 정화됩니다. 그리고 소금은 지기, 즉 땅의 기운과 조화를 이루는 풍수용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아래 칸에 두면 지기와 조화를 이루며 나쁜 기운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발장 아래 칸은 사용 빈도가 낮아 놔두시기도 더욱 편하실 겁니다. 그럼 이때 사용해야 하는 소금은 어떤 소금을 사용하면 될까요? 제가 보통 추천드리는 소금은 천일염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일염은 가장 자연스럽고 정제되지 않은 소금으로 바닷물에서 자연적으로 증발하여 만들어집니다. 이런 천일염은 풍수지리에서 가장 선호되는 소금 종류 중 하나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천일염은 바다의 자연 에너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 강한 정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천일염은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기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소금의 종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어떤 풍수도 인간의 마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소금을 준비하는 동안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소금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효과도 더 커집니다. 이렇게 소금을 추천드리면 소금을 어떤 용기에 담아야 할지 궁금한 분들도 계시죠? 용기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개인적으로는 나무 용기를 추천합니다. 나무 용기는 자연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 소금의 정화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또한 나무는 습기를 흡수할 수 있어 소금이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뚜껑의 유무 또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 용기의 경우 장점은 소금을 외부의 오염 물질이나 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운 유지의 기능이 올라가서 소금이 흡수한 나쁜 기운을 용기 안에 가둬둘 수 있어 정화 후 나쁜 기운이 다시 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기운이 순환 제한되어 소금의 정화작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뚜껑이 없는 용기의 경우 장점은 기운 순환에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외부의 기운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어 정화작용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외부의 오염 물질이나 습기에 취약하여 소금을 자주 갈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가정의 상황에 맞게 뚜껑 유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기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는 용기에 소금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럼 소금은 어느 정도 채우는 것이 적당할까요? 가끔 8알 정도를 채워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장 적절한 양은 용기의 절반 정도만 채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지리학의 기본은 기운을 조화롭게 유지하고 나쁜 기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행과 음양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소금을 용기의 절반 정도 채우는 것은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기에 채워진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역할을 하며 양의 기운을 강화합니다. 용기의 빈 공간은 음의 기운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용기에 소금을 절반 정도 채우면 소금의 양 기운과 용기의 빈 공간의 음 기운이 조화롭게 결합하여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금은 용기의 절반 정도만 채우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소금을 용기에 채워만 두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꾸준히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럼 소금의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것도 집집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교체 주기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주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그 기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기운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소금의 정화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흡수한 나쁜 기운이 다시 방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교체 주기는 입춘, 청명, 하지, 추분, 입동 때를 맞춰 1년에 5번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각 절기별로 교체하는 이유까지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듯하여 줄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 교체된 소금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잘 처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풍수지리학에서는 나쁜 기운을 흡수한 소금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그 나쁜 기운이 다시 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소금을 잘 처리함으로써 나쁜 기운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소금이 정화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교체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체한 소금을 물에 녹여서 화장실이나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물은 정화의 상징이며 흐르는 물은 나쁜 기운을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물에 녹여 흘려보내면 나쁜 기운이 물과 함께 흘러가면서 제거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교체한 소금을 흙이나 땅에 묻습니다. 흙은 대지의 기운을 상징하며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흙에 묻으면 대지의 기운이 소금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여 정화합니다. 각 가정마다 편하신 방법으로 교체된 소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가정의 풍수 지리와 사는 사람에 따라 소금을 풍수용품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기준들만 지키셔도 소금으로 집안의 애군을 막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혼자서도 소금을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꾸준하게 소금을 올바르게 배치하고 관리한다면 시청자님의 가정에서 애군은 멀리 떨어져 나가고 기운만 가득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저와 인연이니 여러분들의 바람을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소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본인 가정의 풍수나 명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뒤 댓글을 남겨주세요. 별다른 복채 없이 간단하게나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집이라는 곳에서 풍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풍수와 명리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기운만 가득하세요.